일본, 중국, 한국이 이 영토 문제로 엄청나게 대립을 하고 있죠. 이 영토 문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날 것이다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영토 문제의 근간은 역사 문제입니다. 이 고구려를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앞으로 우리 자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바로 전쟁을 겪게 돼요. 우선 간단한 게 그 독도 문제. 이 독도를 금년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면은 충격이 확 오겠습니다만, 일본 그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중고등학교 교과서들이 다 어떻게 해놨냐면은 울릉도가 있고 독도가 있고 그 사이를 시뻘건 금으로 쫙 그어놨어요. 그게 국경선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우면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컸을 때에 온 일본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가 우리 일본 건데 왜 한국 놈들이 지배하고 있어?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야, 우리가 시로 지배하고 있는데 그냥 쉬쉬 넘어가자.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어야 될 전쟁을 우리 자식들에게 미루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전쟁을 자식들에게 미루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무섭게 싸워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독도 광고 가지고 쇼다 뭐 무슨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뭐 역사의식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이게 1년, 2년 지나가면서 점점 독도가 일본 거라고 믿는 일본 국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 때부터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전쟁밖에 없어요, 그 문제는.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중국이 저렇게 컸지만 지금 중일 야오비다오 생각구 분쟁에 일본이 조금 더 안 밀리는 건 까닭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거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중국을 당해낼 방법이 별로 없어요. 미국은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적자가 쌓이죠. 재정 적자가 쌓이고 무역 수지 적자가 쌓입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지금 자꾸 그 소위 뭐 유동성 공급, 무슨 뭐 양적 완화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달러 남발 아닙니까? 달러 남발을 자꾸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달러 인플레가 자꾸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 못 사는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게 사실은 자기네들 독재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근본 원인은 미국의 달러 남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고 일어나면 미국 경제가 조금씩 나빠집니다. 자꾸 나빠져요. 반대로 중국은 자고 일어나면 달러가 자꾸 쌓여요. 힘이 한쪽은 점점 줄고 한쪽은 점점 늘어납니다. 미국이 그냥 중국에 지금 전망을 보면 뭐 20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그러는데,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 초인류 국지위를 중국에 그냥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몇 가지를 했었는데, 하나가 중국 분열 작전을 했었죠. 한때는 CIA 예산의 70%가 전부 중국 분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같은 걸 내세워 놓은 겁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게 CIA가 이제 운영하는 잡지인데, 항상 달라이라마가 나오면은 그 뒤에 중국은 아주 그 나쁜 나라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쭉 했지만 그 실패했어요.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은, 그래 중국아 너희가 제조업 해갖고 엄청 벌어라.
우리는 그 위의 금융기법으로 너희가 번 돈을 우리가 컨트롤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지난번 그 모기지 사태, 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 금융기관들이 다 깨지는 바람에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카드가 뭐냐 하면은 미국은 경제가 아무리 약해도 중국에 대해서 뭐가 셉니까? 군사력이 엄청나게 센 거죠. 지금 아마 근 10배 차이는 날 거예요. 미국, 중국 간에. 미국은 항상 중국하고 군사적 트러블을 일으키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목하신 분도 있겠지만 장쩌민이 미국 보잉사에 자기 전용기를 주문을 했는데 그 비행기가 중국에 오자마자 그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도청 장치가 아주 이 기가 막힌 도청 장치가 있는 게 발각이 됐죠. 그래서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온 세계 외신이 막 그 CIA가 장쩌민 전용기에 도청 장치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날 중국이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온 세계 뉴스가 용광로처럼 들끓으면서 중국의 카메라를 갖다 댔을 때 중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리펑 총리라는 이붕 총리라는 사람이 그거 내가 했다. 그 도청장치, 장쩌민 비행기의 도청장치 내가 달았다. 그게 중국입니다. 미국하고 싸움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려는 게 중국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일전에 중일 긴장이 최고도로 올라갔을 때에 이 시진핑이 엄청나게 강경한 태도로 나왔을 때에 그때 어느 TV 방송에 제가 나갔었는데 그 앵커가 중일 전쟁 당장 터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절대로 중국은 일본하고 군사 충돌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분간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지금 중국의 최대 목표는 힘이 클 때까지는 절대로 미국하고 군사적 충돌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의 그 매우 강력한 정책입니다. 지금 생각구 뒤에는 일본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이 미국은 어쨌건 중국하고 군사적 트러블만 생기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로 미국하고 군사 충돌을 안 일으키고 자꾸 시간을 벌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구 문제는 절대 중일 간에 군사적 트러블이 나지는 않아요. 다만 민간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처럼 하겠죠. 이 생각구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 독도 문제는 어떠냐?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독도가 일본 거라고 완벽하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교과서에 있는데 그거 이상 뭘 믿겠습니까? 이런 일본인들이 엄청 늘어나는데 우리 한국의 지금 이 대응은 많이 잘못됐어요. 일단 그냥 쉬쉬 넘어가는 게 상수다.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을 우리 자식들에게 미루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1, 20년 지나가면은 거의 전쟁입니다. 일본이 군사로 덮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은 그거 뺏기면은 국민 자존심이 다 엉망되기 때문에 거기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그 독도 충돌은 뭐 보나 안 보나 뻔하지 않습니까? 뭐 싸움이 됩니까? 그게 도대체. 이 한국에 뭐 60만 육군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전부 배로 싣고 가면 다 수장돼서 다 죽는데요. 너무 군사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 이 독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일단은 이 세계 여론을 우리 걸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그러나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유엔 총회에서 중국하고 한국이 합쳐가지고 일본의 영토 문제에 대항하자. 생각고하고 독도를 같이 놓자. 근데 일본 쪽에서는 생각고하고 독도는 별개로 다루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중국하고 이 영토 문제 때문에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이 영토 문제 가지고 일본 중국 사이에 트러블이 있고 한국 일본 사이에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한중이 뭉치는 게 당연한 걸로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은 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하고 중국하고가 어마어마하게 대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북한 문제 이런 걸 놓고요. 중국이 북한을 점점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갑자기 일이 터지든 서서히 북한을 중국 소유로 자꾸 몰아가든 간에 한국하고 중국은 굉장히 트러블을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중국하고 손잡고 일본,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 미국, 한국 축을 함부로 깨면은 나중에 중국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대립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한미일 동맹을 복원하자. 그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장이 사실 상당히 나쁜 거예요. 이 독도 문제는 우리가 중국하고 손 안 잡고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일본은 이 독도 문제를 자꾸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 그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국제법 문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국제법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문제라는 것을 전 세계와 일본 선량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일본은 뭐 아다시피 자기네 역사를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엉터리로 가르치잖아요. 정신대, 뭐 징용 그래봐야 일본 사람들 정신대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나쁘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정신대 막 몰아붙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야, 너희 지금 미군 부대 주변에 그 여자들 없냐? 그리고 징용도요. 야, 너희 옛날에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았는지 아느냐? 시골에서 막 굶어 죽고 그랬다 사람들이. 그때 일본이 막 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했고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한국 사람들은 막 일본에 오고 싶어서 난리였다. 그때는 막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징용이라고 막 너희 한국 사람 나쁘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일본에게 이 독도를 국제법 문제가 아니라 이 과거사 문제라고 확실하게 각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 시민들에게 호소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된 게 1905년입니다.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이 됐어요. 1895년에 우리나라의 명성황후가 민비가 경복궁에서 일본인들에게 발가벗겨져서 겁탈당하고 죽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1895년에 명성황후, 그러니까 왕비가 일본 놈들한테 능욕당하고 죽어도 항의조차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다 하면은 일단 일본한테 모든 걸 뺏긴 거예요. 1895년에 이미 다 뺏기고 1905년에 독도가 편입이 되고 1910년에 합병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의 다 일련된 연속적인
히스토리컬 팩트로 이렇게 우리가 입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과거사 문제다. 사실 이 명성황후 문제를 매우 우리가 확실하게 조명을 해야 됩니다. 실제 명성황후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 일본 가실 기회들이 많으실 테니까 하루쯤 시간을 내 가지고 동경의 일본 의회 도서관에 한번 가보세요. 일본 의회 도서관에 가면은 이 헌정 자료실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은 2등 백작 문고라는 게 있어요. 2등 백작이라는 게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토 문고에 가면은 이시즈카 에조의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 이시즈카 에조의 보고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일본인들에게 죽을 때에 미안합니다. 지금 9시까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5분 안에 마치면 됩니까? 예. 안 그래도 5분 안에 마칠 작정이었어요. 그 명성황후가 죽을 때의 상황을 이시즈카 에조라는 사람이 상세하게 기술한 겁니다. 그 작전은 미우라 공사라는 사람이 작전을 했는데 이 이시즈카 에조라는 사람은 미우라 공사의 부하가 아니고 동경에 있는 스에마스 가네즈미라는 사람의 부하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세하게 써가지고 그 음모의 시작에서부터 그 음모의 진행, 명성황이 죽는 모습까지 아무도 몰래 동경에 있는 가네즈미 장관에게 보낸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경선동지할 내용이 있어요. 문을 열고 왕비를 끌어내 칼로 2-3군데 상처를 입힌 다음 발가벗겨 국부검사를 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태워 죽였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비밀로 묻혀오다가 일본의 양심적 역사학자인 마침 여기 그걸 상세히 보도한 사람이 여기 기자 정지환 기자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그 자료도 다 주고 그 보고서 전문을 줬는데 그 귀중한 걸 또 잊어버렸대요. 내가 돌려달라 그러니까 잃어버렸대요. 기자들한테 뭐 주면 안 돼요. 자기 집 가부로 모셔놓겠죠. 나보고는 잃어버렸다 그러고요. 어찌됐든 이 문제는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은 죽은 다음에 능욕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보고서를 눈을 씻고 봐도 죽은 다음에 능욕을 한 게 아니에요. 칼로 2-3군데 상처를 낸 다음 발가벗겨 국부검사를 했다. 이게 남의 나라 궁에 와가지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왕비를 발가벗겨서 국부검사라는 게 뭡니까? 겁탈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경복궁에 궁중수비대 300명이 있습니다. 조선팔도에서 제일 무술 잘한다는 놈들이 300명이 있는데 쳐들어온 일본 놈들이 한 40몇 명이에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300명이 전부 궁궐을 넘어서 도망을 가버려요. 이놈들이 총 들고 온 것도 아니고요. 몇 놈 칼 들고 나머지는 다 잡배들입니다. 인력국군, 사환, 장사치 오는데 300명이 다 도망가 버리고 이놈들이
아무도 없는 그 궁에 들어와서 고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고종이 일어서면서 뭐 하는 놈들이냐? 그러니까 여기 장만기 회장님이 고종이라고 그러는데 뭐 하는 놈들이냐 한번 해보세요. 뭐 하는 놈들이야? 와가지고 일어서려고 하는 걸 팍 주저앉히고 그 다음에 그 왕세자는 이 칼집으로 탁 때려가지고 잡아뜨리고는 우르르 들어가서 300명이 다 도망가 버려서 전부 여자들만 있는 데 가서 다 가슴을 벗겨가지고 유방 검사를 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그 명성황후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누구한테 확인을 시키냐면 그 아들한테 확인을 시킵니다. 나중에 순종이 된 왕세자한테 네 애미가 맞느냐? 왕세자가 맞습니다 하면 자기 엄마가 죽는데 또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알았어 임마 하고 차버리고는 그 왕비만 아까 얘기한 대로 발가벗겨서 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태워가지고 시체가 이제 다 타진 않고 반쯤 남은 거를 경복궁 우물에 집어쳐 넣어버립니다. 이게 1895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돼요. 이미 1895년에 남의 궁에 들어와서 왕비를 그렇게 한 놈들 이미 국권이 다 뺏기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 후에 독도를 편입시켰으니까 독도는 당연히 우리의 주권도 뭣도 힘도 의사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놈들이 해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즉 국제법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